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3차시이고요. 인수분해와 인수분해 공식 한 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또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네, 설명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성심성의껏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는지 검증은 안 되지만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인수분해에서 인수분해 요게 이제 합해진 말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인수라는 말을 일단 알아보면요. 영어로 하면 팩토 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팩토 이게 인수예요. 영어로 하면 요소라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신기한 게 팩토 가지고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이 팩토리가 있죠. 공장. 그죠? 공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슬들을 여기서 공장에 가면은 꿰어서 주면은 이제 여러분들 뭐가 되죠? 예를 들어서 나무랑 흑연이 들어갔다. 이런 요소가 들어가면 이 두 개 합해져서 연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바꿔주는 팩토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요런 이제 장소를 팩토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다 뭐 어쨌든 그런 공장 신기해가지고 한번 말을 해봤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요 팩토라고 하는 게 인수라는 거예요. 숫자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4 곱하기 3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4의 약수이기도 하지만 인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3도 마찬가지로 약수라고 12의 약수다 라고 하지만 인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곱해져서 구성이 되는 수, 어떤 수에 대해서 이 근간이 되는 수, 원인이 되는 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자가 원인하다 할 때 인자예요. 그리고 숫자는 숫자 할 때 숫자죠. 원인이 되는 숫자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인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2라고 하는 걸 4 곱하기 3 그래 이게 인수인 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뭐죠? 소인수 분해라는 말이죠.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라.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시오가 소인수 분해예요. 그래서 사실은 4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지만 10이라고 하는 걸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수인 인수의 곱으로 써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형태를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수집합, Z라고 써요. 정수집합은 이게 정수집합의 엄청 큰 특징인데요. 소인수 분해를 할 때 나타나는 형태가 이게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학교 가면은 UFD, Unique Factorization Domain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유일 분해 정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소수인 인수로 분해를 하면 유일하게 나타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정수를 엄청 뜻깊게 배우고 요 관련해 가지고 뭐 정수론 하면서 막 배우게 되는 그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네, 나중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 집합은 어때요? 유리수 집합은 유일하게 분해가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12라고 하면 뭐다? 2의 제곱 곱하기 3도 되지만 12 곱하기 뭐다? 1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도 분해 되잖아요. 1인데 1하면 1인데 참 왜 이럴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분해가 되잖아요. 유리수라고 하면 그죠? 또 아니면은 12의 제곱 곱하기 12분의 1 이런 식으로도 이제 분해가 되니까 유일하게 곱하기로 이렇게 이제 팩토라이제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우리가 이제 정력, 도메인이라고 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굳이 여기 있는 정수를 갖다가 왜 가져오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다항식 환이 있거든요. 다항식 환이라고 막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다항식의 환 중에서
유리수를 개수로 갖는 유리개수 요 다항식 요 형태가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뭐가 되느냐 UFD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실수를 개수로 하는 요 이제 집합도 UFD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요거를 갖다가 인수로 이제 분해를 하면 이게 유일하게 나타난다. 유일하게 형태가 나타나는 그런 집합들이라서 우리가 정수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다항식 환에서도 이제 뭘 하겠다. 인수로 분해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 어려운 설명을 조금만 더 이어보자면 그래요. 그렇습니다. 12라고 하는 건 4 곱하기 3 여기서부터 설명을 더 해볼게요. 그럴 때 4도 인수고 3도 인수예요. 또 마찬가지로 2 곱하기 6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2도 인수고 6도 인수입니다. 무엇에? 12의 인수예요. 전부 다. 그리고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2도 인수고 3도 인수죠. 그렇게 될 때 전부 다 소수로 나타날 수 있는 꼴은 이게 이제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유일하게 이제 분해되는 그 곳까지 분해를 해봐라 라고 하는 걸 소인수 분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다항식도 이제 어떻게 나타내겠다? 곱해지기 전에 그 인수들을 찾아보는 그 인수들로 이제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한다고 하면 팩토라이제이션 입니다. 그래요. 영어로 하면 팩토라이즈 하면은 인수분해 하라라는 거고요. 어미가 요게 이제 붙으면은 하라는 거고, 제이션 하면 이제 명사로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여러분 찾아보면은 좀 흥미가 있는데 또 어떤 말이 있냐 하면 채권 추심 통보 이거를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 채권 추심이라고 하는 거. 이 공장을 서로 이제 채권자들끼리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공장을 나눠 가지자, 채권 추심을 하자. 그러면 요만큼은 내 거, 요만큼은 너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갖고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하는 게 수학에서 인수분해라는 거예요. 자, 의미 없는 설명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자, 설명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생각톡을 보면 다음 세 종류의 직사각형 6개를 겹치지 않게 붙여서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든 것이다 라고 요 막대기가 나와요. 직사각형 가지고 뭐 넓이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찾는다고 하면 대수막대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걸 기억하고 있냐면 대학교 때 한창 제가 이제 임용이 될 때 이게 유행이었어요. 대수막대 가지고 인수분해를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막 교구다 라고 해서 했는데 저는 이거 엄청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굳이 이거 왜 해? 이거 안 해도 이해가 되는데 굳이 이걸 왜 할까? 그냥 하면 되는 걸 인데 그러니까 그 잘나서가 아니고 진짜 힘들어요. 이게 굳이 왜 이거를 이 고생을 하면서 이걸 배워야 되냐? 그럴 노력까지는 안 되는데 근데 뭐 이해를 돕는다고 하니까 시각화인 거죠. 그죠? 눈으로 인수분해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데 사실은 저는 뭐 차라리 이거를 그럴까 인수라고 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뭐 여러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인수가 뭐라고 했어요? 원인이 되는 숫자다. 그러니까 곱해지기 직전, 그러니까 이 수가 구성이 되기 직전에 그 숫자들을 우리가 인수라고 하거든요. 이게 다항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일단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어치우고요. 6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 뭐 이거 모르겠고 x의 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다항식이 무엇이다?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의 곱으로 두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서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있는 x 플러스 1은 우리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의 인수다 이야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도 요거의 인수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 곱셈에서 등식의 좌우변과 우변을 서로 바꾸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게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항식을 하나의 다항식이 있는데요.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각각의 다항식을 처음 다항식의 인수, 원인이 되는 숫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한다, 인수로 분해한다 라고 나타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과정이 뭐의 반대다? 전개의 반대다 라고 설명이 이제 되고요. 여기 인수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뭐다? 이것들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의 인수인 거예요. 그냥 인수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왼쪽에 설명도 한번 보면 6은 2 곱하기 3으로 소인수 분해하는 것처럼 다항식도 인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라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선생님, 그래, 인수분해라고 하는 게 다항식이 있으면 fx가 gx 곱하기 rx, rx랄까? hx랄까? hx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여기 있는 gx랑 hx를 우리가 fx의 인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fx는 1 곱하기 fx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으니까 1도 fx의 인수고 fx도 fx의 인수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 돼요. 인수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인수분해 하라 할 때 그냥 fx 그냥 쓰면 끝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인수분해는 사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에서 이제 하는 인수분해는 사실은 거기서 하는 초등학교에서 하던 소인수분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인 인수로 분해될 때까지 계속 해봐라. 그러니까 인수가 나눠질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한번 나눠봐라. 이게 이제 중학교에서 인수분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인수분해하다가 대충 하다가 뭐 하나만 이렇게 이제 써놓아가지고 막 끝 이렇게 해서 그게 인수분해다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다? 중학교에서 인수분해는 좀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하던 소인수분해 이거구나. 그냥 생각을 하고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1이랑 그럼 fx는 그럼 뭐예요? 인수긴 한데 자명한, 트리비얼한, 트리비얼. 참 제가 발음을 잘 못해요. 어쨌든 자명한 인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트리비얼한 거 말고 다르게 이제 나누어지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것도 다 인수예요. 그래서 이제 뭐다? 3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9니까 x제곱 마이너스 9를 인수분해하면 이거다. 따라서 이것과 이거는 다항식의 인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또 덧붙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럴 때 선생님, 그럼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3도 뭐다? x제곱 마이너스 9의 인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인수가 맞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다? 우리가 앞에서 내가 전개가 뭐라고 했어요? 막 전개는 언제 쓴다고 했습니까? 흩어놓는 거. 그죠? 우리가 이제 모여있는 걸 전개하라 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뭡니까? 옛날에 뭐 파워레인저 같은 것도 막 전개하라 하면은 옆으로 이제 차차작 사람들이 옆으로 짝짝짝 이렇게 이제 서잖아요. 이게 이제 전개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다항식이 있던 거,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되어 있던 게 단항식들의 합으로 나타나는 거. 단항식 더하기 단항식 더하기 단항식 더하기 단항식. 요렇게 형태로 이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전개라고 했고요. 반대로 단항식의 합들로 되어 있는 이 전체의 다항식을, 이 전체 큰 다항식을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곱으로 나타내는 이 과정을 우리는 인수분해다라고 하고요. 인수분해도 어떨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지독하죠. 그죠? 막 그냥 한번 그냥 분해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분해하고 또 분해하고 거기에 끝을 우리가 인수분해
라고 합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다음 식은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것인지 구하세요. 문제 1번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죠? 전개하라는 말이죠. 이게 인수분해를 한 건데 어떤 식에서 인수분해를 한 거냐? 어떤 식에서 인수분해 한 거냐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은 이 식을 이제 전개를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3xy 플러스 7x. 그래서 이 식을 인수분해 한 게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전개한 것이 요 밑에 있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도 해보면 이 식이 무엇을 인수분해 한 것이다.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거를 갖다가 인수분해하면 이게 되고요. 요거를 갖다가 전개하면 이게 이제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인수분해하는 그 기초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다항식이 있습니다. 다항식이 있는데 형태가 MA 더하기 MB 형태예요. 그럴 때 이제 두 항 MA와 MB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를 M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M을 갖다 우리는 공통인수라고 이제 부릅니다. 각 항마다, 다항식의 각 항마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수, 이거를 공통인수라고 하는데 이 인수 m을 묶어내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a 더하기 mb는 m의 a 플러스 b. 근데 이거는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배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분배 법칙이랑 이 분배 법칙이라는 연산 법칙이 이제 뭐다?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그거 기본이 된다. 인수분해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분배 법칙이 이제 인수분해의 기본 시작이고 시작이자 이제 끝입니다.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이 분배 법칙 이게 이제 잘 안 됐다.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하다가 끝까지 잘 못 갔다 하면 거의 대부분은 분배 법칙 이게 이제 잘 못 쓰면 그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분배 법칙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수분해의 시작이니까. 근데 그 분배 법칙은 뭐다? 일단 공통인수가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묶어내는데 일단 인수분해가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다항식의 각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가 있으면 그 인수로 묶어내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면 다항식의 각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를 우리는 공통인수라고 한다. 라는 설명까지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일단 공통인수로 묶어내갖고 인수분해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2x제곱이랑 그 다음에 6xy 요 두 개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가 무엇이죠? x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개 항을 x로 일단 묶어내면 x 묶어내면 여기에 남는 게 이 항에서는 남는 게 2x가 남고요. 요 항에서는 남는 게 6y가 남아요. 그래 마이너스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묶어낼 수 있는 공통인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인수분해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것도 보면 공통인수 이제 앞에 항에서 a, b가 있고요. 뒤에 항에서 a, b가 있네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a, b 묶어내면은 앞에 또 뭐가 있죠? a, b가 이렇게 남고요. 뒤에 항에는 a, b를 묶어냈으니까 b의 제곱이 남네요.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가 끝을 냅니까? 지독하다 했죠. 끝을 안 내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한다? 요 항마다 또 뭐가 있더라? b라고 하는 인수가 또 있네? 그러면 또 묶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a, b 해놓고 b를 또 묶어내서 a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a, b의 제곱에 a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끝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뭐다? 여기 사실은 눈으로 이제 빤히 보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a 곱하기 a 곱하기 곱하기 쓰지 말자. a 곱하기 b 돼 있고 뒤에는 a, b 되어 있으니까 요 곱해져 있는 게 b가 두 개만큼 a가 한 개만큼 a 한 개만큼 b 두 개만큼 이렇게 공통인수인 거를 사실 눈으로 빤히 볼 수 있으니까 공통인수 요 두 개를 묶어낼 수 있는 최대한을 다 묶어내서 a, b의 제곱한 다음에 여기 앞에 항에는 a가 남고 뒤에 항에는 b가 남네.
A 플러스 B. 요렇게 이제 하는 게 제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왼쪽에 또 말을 하죠. 잔소리를 얹습니다. 너들 여기 두 번째에서 A만 묶어난다 해가지고 거기 인수분해 끝이 아니야. 뭐 어디까지 해야 돼? 공통인수를 모두 찾아내서 묶어내는 것까지가 인수분해다. 그러니까 분해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분해하는 것이 인수분해다 라고 하는 게 중학교에서의 인수분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소인수분해랑 말이 비슷하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2번도 할 수 있겠죠? 2번에 1번 해보면 공통인수가 B가 있으니까 B를 갖다 묶어내는 거예요. B를 갖다가 묶어내면 여기 앞에서는 A 곱하기 B니까 A가 남고요. 여기 뒤에서는 선생님 B 묶어내면은 뭐죠? 해골밖에 안 남나? 라고 보면 B는 B 곱하기 1이잖아요. 그때 이제 B를 묶어냈으니까 뭐만 남는다? 1이 남는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통인수를 다 찾아내면 X랑 Y 네요. 그래서 이제 앞에 요 항에서 남는 건 X가 남고요. 뒤에 항에서 남는 건 Y가 남고 부호는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요렇게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보면은 공통인수 묶어낼 수 있는 게 이제 뭐예요? 4도 있고 A도 있네요. 그죠? 여기에 4가 있잖아요. 그죠? 4를 약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4랑 A를 묶어내면 앞에 항에서 남는 것은 X고요. 뒤에 항에서 남는 건 2Y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니까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해보면 여기에 3xy 그 다음에 5x제곱 y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 y 세제곱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공통으로 다 들고 있는 게 xy잖아요. 그죠? xy니까 xy를 묶어내면 여기 앞에 제일 앞에 항에는 3이 남고요. 이 두 번째 항에는 5x가 남네요. 그리고 세 번째 항에는 x랑 y 제곱 이렇게 이제 남게 됩니다. 여기에는 플러스고 여기에는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설명할게. 여기 또 보이네. 여기서 또 이럴 수 있죠. 선생님 요 이제 뭐 못하겠다. 선생님 그냥 이거를 3xy 더하기 여기 뒤에 묶어낼 게 더 많네요. 그럼 요 뒤에만 묶어내가지고 뭐다 5 그 다음에 x제곱 y를 묶어낼 수 있네요. x제곱 y 요 묶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있노? y제곱 요렇게 이제 나타내도 인수분해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인수분해라고 하는 게 뭐였냐?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형태로 원래 있던 전개되어 있던 큰 다항식을 나타내는 이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한다 했어요. 어디에서도 여기 뒤에 플러스 다항식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플러스 다항식 요 되는 이 부분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할 때 이 전체식 전개되어 있는 전체식을 뭐다?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걸로 바꾸는 요 과정이 인수분해지 이렇게 가는 것은 인수분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기타 또 모르겠다 싶은 건 또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설명이 많이 길어졌네요. 뒤에는 조금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게 x제곱 플러스 x제곱이란다.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과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곱셈 공식을 배웠었던 게 뭐였죠? 곱셈 공식이라고 이제 배웠었던 게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되어 있는 것을 다항식 단항식 더하기 단항식 더하기 단항식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요 과정을 우리가 곱셈 공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 그러니까 전개하는 것들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곱셈 공식이라고 했으니까 그 자주 사용하는 것을 반대로 하는 것도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겠죠. 그죠? 인수분해 공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완전 제곱식의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이제 두 다항식 이거 완전 제곱식 갖고 옵니다. 이게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두 다항식을 전개한 후 그 결과를 네모 안에 써보자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a 제곱 한번 말 잘 들으니까 저는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좌변과 우변을 각각 서로 바꿔 나타내보자. 참 마음에 안 든다. 등식은 그냥 똑같은 건데, 그죠?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 똑같은 건데, 어쨌든 이 다항식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 있는 것을 다항식의 합으로 나타내는 게 전개고, 반대로 다항식의 합들로 되어 있는 것을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이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설명이 곱셈 공식이 있는데 이것을 좌변과 우변을 서로 바꾸면 인수분해 공식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외웠으니까 여기서도 외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 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와, 선생님이 갑자기 승질이 나요. 왜요? 제가 앞에서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게 인수분해라고 배웠는데 공통인수 묶어내는 게 이제 인수분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외워야 돼요? 라고 이제 승질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제 써줍니다.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원래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항에서 공통인수 묶어내고 뒤에 항에서도 공통인수를 묶어내요. 그러면 되는 게 a 묶어내서 a 플러스 b, 뒤에 것도 뭐다? b 묶어내가지고 a 플러스 b. 그러면 요 전체에서 a 플러스 b가 공통인수가 되어서 묶어내줘서요. a 플러스 b 묶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는 게 앞에서는 a가 남았고요. 뒤에서는 b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해서 요렇게 보니까 a 플러스 b가 두 개네.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뭐다? 번거롭다. 어떻다? 번거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뭘 알고 있으니까 곱셈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 반대가 이제 인수분해니까 그냥 외워보자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인수분해 공식을 갖다가 이제 찬찬히 살펴보면 뭐다?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이제 항 3개가 있으면 단항식 3개가 있으면 인수분해 공식을 써서 뭐다?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1번을 살펴보면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하면 이것도 뭐 공통인수 뭐 어떻게 했어요? 제가 공통인수 할때 한번 번거롭지만 해보면 a제곱 플러스 a 더하기 1 되어 있는 걸 앞에 공통인수 묶어내고 뒤에 공통인수 묶어내고 그죠? 그러면은 a 앞에서 묶어내면 a 묶어내니까 a 플러스 1 뒤에 있는 게 a 플러스 1 그래서 공통인수 a 플러스 1이 만들어져 가지고 a 플러스 1 묶어내서 남는 게 여기는 a 여기는 1이니까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1 그래서 a 플러스 1의 제곱 하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뭘 한다? 공식을 사용을 해서 a 제곱이고 여기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항이 a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 2 곱해져 있네. 그 다음에 a 곱해져 있고 1도 곱해져 있는 거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건 1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을 한 것이 이제 뭐다? 이걸 전개한 게 이거고 이걸 인수분해한 게 이거다. 라고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그냥 하자는 거예요. 이제 귀찮게 이거 하지 맙시다. 요거 하지 말고 바로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1의 제곱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저는 어쨌든 이거 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x의 제곱, 그래 제곱이네. 그러면 앞에 있는 항이 x고요. 뒤에 거 봐요. 16이네. 그러면 16은 뭐죠? 4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4 가지고 요 앞에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봅니다. 8은 2 곱하기 4잖아. 거기에다가 x까지 있네. 그래서 이제 뭐가 된다?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요거 이제 가운데 게 완성이 됐다. 짜잔 해가지고 x 플러스 뭐다? 4의 제곱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냥 인수분해 하라 하면 완전 제곱식이 그래서 눈에 보이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a 있고요. 여기 a 있고 25는 뭐다? 5의 제곱이고 가운데 있는 항을 보니까 마이너스고 2 곱하기 5 곱하기 x네
되니까 2 완전 제곱식 할 때 2는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항 5랑 또 앞에 있는 요 단항식 A네. X가 아니고. 그래서 A 있으니까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A-5의 제곱. 요렇게 이제 인수분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X고 81, 9의 제곱, X제곱이니까 요 가운데 있는 거 확인해 보면 되겠죠? 확인할 때 마이너스 2 곱하기 9 곱하기 X. 그래서 마이너스 18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다? 완전 제곱식 X-9의 제곱이다. 요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 1번. 다항식이 있는데 앞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전부 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었던 것만 해서 쉬웠어요. 근데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라는 거죠. 1이 아닐 때도 사실 1로 만들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설명하겠지만 번거로워요. 한번 해보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12xy 플러스 9y의 제곱. 그래서 이제 뭐 최고차의 개수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4를 일단 다 묶어내요. 4를 다 묶어내면 뒤에 있는 게 x의 제곱 마이너스 4로 묶어냈으니까 3xy.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뭐예요? 4분의 9y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확인한다? 여기 있는 게 x의 제곱이고 이거는 2분의 9y의 제곱, 2분의 9y란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2분의 3y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게 뭐인 거 확인하면 돼요. 2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3y 요거인 거 확인하면 되죠. 근데 확인하니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거는 4 곱하기 x 마이너스 뭐다? 2분의 3y의 제곱이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유리계수라고. 근데 유리계수여도 괜찮기는 한데 어쨌든 유리계수라고 정수로 바꾸고 싶은 욕망이 강하게 드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4는 또 2의 제곱이었죠. 2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한다? 2 곱하기 x-2분의 3y의 전체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요 안에 있는 거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2x-3y의 제곱. 요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가 되지만 어떻다? 번거롭다는 거죠. 그죠? 이 과정이 상당히 이제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공식으로 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4x의 제곱, 4x의 제곱은 2x의 제곱이구나. 그죠?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9y의 제곱, 이거는 3y의 제곱이구나. 다 되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는 게 뭐인 것만 확인하면 돼요. 2 곱하기 2x 곱하기 3y인 것만 확인해 주면 되죠. 근데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이거 인수분해가 바로 2x랑 3y인데 가운데 있는 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전체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2번 이것도 이제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번에 1번도 3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2번도 2x 플러스 5의 제곱. 쉽죠? 이게 완전 제곱식인 것만 알면 이게 이제 뭐의 제곱이고 뭐의 제곱인지 알아서 이게 a고 이게 b. a의 제곱이고 b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여기 가운데가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래서 확인해 줘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분명히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이 가운데 있는 숫자가 뭐인 것만 확인해야 돼요. 2 곱하기 a 곱하기 b인지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다 된 거니까 그냥 야매로 푸는 거죠. 그래서 4a 플러스 5b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더라? 그러면 여기는 y네요. 그래서 이거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했던 게 여기서 처음 설명이 나오네요. a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2a-5b의 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그러니까 실수가 앞에 곱해져 있는 거는 상관 안 합니다. 노터치예요. 그냥 요 뒤에 있는 게 요 식의 제곱식 요게 있는 것만 이제 신경을 씁니다. 여기 뭐 실수가 뭐가 곱해져 있든 상관 안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다항식의 제곱으로 된 식 또는 이 식의 상수를 곱한 식,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네모 안에 알맞은 양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된다?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곱하기란다. 더하기 b의 제곱. 이 형태가 되어야 a 플러스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형태를 잘 기억하셔서 이제 여기서 이제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고 하면 여기 있는 14가 2 곱하기 x 곱하기 얼마, 요렇게 이제 얼마 요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a라고 하면 여기는 a 제곱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숫자에 해당하는 걸 찾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제곱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해당하는 게 살펴보면은 뭐더라?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게 7이죠. 이거는 7이니까 이거는 7의 제곱 해가지고 완전 제곱식이 되려고 하면 이 네모 안에 있는 숫자가 49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다? 이거는 3x 전체의 제곱이고요.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가운데 오는 수가 뭐가 되어야 된다? 2 곱하기 3x 곱하기 2가 되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2x구나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x 있으니까 10이네요. 그죠? 요렇게 이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네모 안에 알맞은 양수를 써 넣어 보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바로 할 수 있는 게 16, 여기 x 있으니까 이 x는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러면 이 16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가 b의 제곱이라고 하면 여기는 2ab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a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뭐다? 이 부분이 2b라는 거죠. 16이 2b라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반을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2분의 16 한 거에 제곱을 해주면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다? 8의 제곱이니까 64. 그죠? 그 밑에 있는 것도 해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게 4x의 제곱이었으니까 4x 전체의 제곱이죠. 그런데 여기는 8x니까 2 곱하기 4x 곱하기 b 되면 여기가 b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여기 있는 b는 1이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다? 여기에 나오는 거는 1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간 부분은 이제 뭐죠? 여기 x가 있으니까 2ab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x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a에 해당하는 x가 있었으니까 뭐가 됩니까? 여기 있는 b제곱이고, 그래서 b는 6이었죠. 그러면은 여기가 12가 되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a를 뽑아내고 2x가 a가 되고요. 여기서 b를 뽑아냅니다. 그러면은 7y가 b가 되네요. 그러면 이 가운데 오는 것은 2ab 해야 되니까 2 곱하기 2x 곱하기 7y 해가지고 28xy. 근데 xy가 여기 있으니까 28만 들어오면 되고요. 자, 추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x에 대한 2차식이 있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식이에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다항식을 우리가 모닉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도 모닉 다항식, 폴리노미알 요렇게 이제 불러요. 영어로 하면 폴리노미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항식. 어쨌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식을 전부 다 이제 모닉 폴리노미알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런 2차식이 될 때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상수 a, b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지, 이 상수 a와 b가 두 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 뒤에 있는 b가 음수라고 하면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어떤 수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b는 음수가 아니다. 0도
0이 될 수도 있죠. 0이 될 수도 있는데 b가 0이 될 수 있지만 일단 음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b가 무조건 일단 양수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보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a, b 값을 구해라 라고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b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b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루트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인수가 이제 두 개 인수가 똑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x 제곱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곱으로 될 거고 b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렇게 이제 되어서 이렇게 곱해지면은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x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x가 되어서 이렇게 합한 값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a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즉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면 똑같이 이제 뭐예요? 여기가 플러스면 위에 있게 플러스면 밑에 것도 플러스고 위에 있는 게 마이너스면 밑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제 뭔 말을 할 수가 있다. 어떤 관계식이 성립합니까? 루트 bx 더하기 루트 bx를 하면 ax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x를 빼먹었네.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bx 요 두 개를 더하면 이것도 ax가 되어야 된다. 즉 이 경우에는 뭡니까? 이 루트 b가 a가 되어야 되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루트 b가 a가 나와야 된다. 즉 이제 관계식이 이렇게 이제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2 루트 b가 a가 되거나 아니면 또는 뭐예요? 마이너스 2 루트 b가 a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가 이렇게 성립을 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이거를 갖다가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게 된다 하면 양변 제곱하면 4b는 a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도 이제 제곱을 하면 뭐가 되죠? 4b는 a 제곱이다. 그래서 이제 뭐다? 관계식을 적으라고 하면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제 뭐라고 써야 됩니까? 4b는 a 제곱이다. 결국 뭐다? 여기 이제 a 제곱 요게 이제 되려고 하면 a 제곱 이걸 제곱을 하면 뭐다? 여기 있는 b가 4b 이렇게 이제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외워요. 어떻게 외우고 있느냐? 4분의 a의 제곱은 b이다. 즉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 번 더 쓰면 2분의 a의 제곱을 하면 b다. 즉 여기 있는 가운데 x의 개수죠.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지아집비네. a라고 하는 것은 x의 개수인데 x의 개수에 뭘 하면 절반 a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절반의 제곱을 하면 무엇이 된다? 뒤에 있는 상수항이 된다. 라고 하는 이 관계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로 이제 잘 외워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a 개수는 이제 양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a 개수는 음수일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어요. 0이 된다고 하면 이제 b도 0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려고 하면 일단은 여기 있는 b가 양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a는 뭐다? 이렇게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 요거 이제 빼먹기가 쉬우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고 있든지 요렇게 외우고 있든지 아니면 요렇게 이제 외우고 있든지 근데 저는 요렇게 이제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렇게 외웠으면 좋겠네요.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